안녕하십니까. 청사 그림교실입니다. 오늘은 난초 기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선을 한 선을 그었지요. 그러면 이 시작 부분에는 붓이 도톰하고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약간 짤룩합니다. 그죠? 그 다음 끝은 또 이렇게 뾰족하지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명칭이 있는데 요 도톰하게 생긴 요 부분을 우리가 정두라 합니다. 요 부분을 정두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가늘어지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왜 가늘어졌나 하면은 붓을 요렇게 살짝 들었기 때문에 재라 합니다. 요 부분을. 그 다음에 요 끝부분은 뾰족하지요. 뾰족한 요 부분은 우리가 난선 끝이 요리 뾰족한데 그렇게 침같이 뾰족한 게 아니고 약간 도톰하면서 요리 뾰족하다 해서 요거를 섬이라 합니다. 섬이. 섬이라는 것은 쥐서자에 꼬리 밑자를 써가지고 이제 쥐의 꼬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섬이라 합니다. 요 부분은. 그러면 요 제일 먼저 그린 선 이게 뭐고 그러면 명칭이 기수선이 되는 겁니다. 1번 선 이게 제일 먼저 그렸다고 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그린 선을 기수선이라고. 그러면은 처음 시작은 이 부분을 정두라 했다. 그지요? 요 가늘어졌는 부분은 재라 했다. 그지요? 끝은 섬이라 했다. 그죠? 섬이라는 것은 쥐의 꼬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또 요 부분 보니까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도 보면은 여기 배가 볼록하다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왜 볼록하고 이거 명칭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당낭두라 합니다. 당낭두라 해가지고 요거는 사마귀 배 모양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사마귀라는 벌레 있다는 게 그죠? 그 배 모양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요걸 당낭두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명칭을 요 시작 부분 요거는 정두라 하고 요거는 들었으니까 재고 여기 볼록하게 요 부분을 볼록하게 그렸다고 해서 사마귀 배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당낭두라 하고 요거는 쥐꼬리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섬이라고. 그러면 이제 처음 내가 그렸으니까 1번 선 먼저 그렸다고 해서 기수선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두 번째 선. 두 번째 선은 이쪽에서 하든 이쪽에서 하든 상관하시지 말고 이렇게 교차를 해가 지나가면 돼요. 여기 이쪽에서 하면 이렇게 가면 되고 이쪽에서 하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니까 요 부분에 요런 모양이 새 눈이다 합니다. 요게 새 눈이다 해서 요거를 왜 새 눈이라 놓고면은 그냥 이 요렇게 요 부분이 요렇게 게로마 요렇게 생긴 요 부분을 봉안이라 이렇게 봉안. 그럼 2번 선의 명칭이 이 2번 선의 명칭이 봉안이랍니다. 이 2번 선의 명칭이 요 새 눈을 그렸다고 해서 봉안이랍니다. 아시겠지요? 근데 이 봉안선을 그릴 적에 요 지점이 이 부분에 재를 만들어내는 이 가늘어지는 이 부분에 반 정도만 지나가면 제일 예쁩니다. 이게 만약에 이만큼 올라가기나 더 낮아지기나 이러면은 낮아지면 뿌리가 작고 낮아 보이고 위가 무거워지고 이게 높게 되면은 이 몸선이 길어가지고 뻣뻣하고 끝은 약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정도를 지나가면은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3번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3번 선도 요 눈 사이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지나갈 적에 이것도 이쪽을 가도 되고 이쪽을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갈 적에는 요 지점을 지나서 이 부분이 이 정도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가면 이렇게 가면 되고 여기서 가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요 지점을 지나가고 요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보면은 요 지점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갔지요. 그러면 이 선이 명칭이 뭐라고 하놓고 뭐 요 눈을 가운데로 딱 지나가서 깨트렸다고 해서 이 3번 선의 명칭이 파봉안이 되는 겁니다. 이 파라는 것은 깨트릴 파자를 한문에서 깨트릴 파자이기 때문에 요 눈을 깨트렸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번의 명칭은 기수선이고 2번의 명칭은 이 봉안선이고 이 3번의 명칭은 파봉입니다. 그죠? 파봉안. 그러면은 난이 어떤 구성이 다 돼 가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보면은 5선까지 이렇게 나온다 하니까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쪽도 하나 쭉 이래 나오고 그러면은 이런 선의 명칭이 또 뭐고 그러면은 뭐 끊어졌다 하기도 하고 짧다고 하기도 해서 이 선을 단예비를 합니다. 단. 짧은 선이라고 해서 단예비를 하기도 하고 끊어졌다고 해서 단예비를 하기도 하고 또 이 명칭이 또 다른 명칭은 뭐 새로 돋아나는 입이다 이래가지고 또 바라입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명칭이 많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아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선이 5선이 됐지요. 5선이 됐는데 요 뿌리에 보면은 또 말라가 이렇게 뻗쩍 말라가 이렇게 허여 이렇게 감쌌는 게 있더라 이게 그지요.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놓으면은 우리가 난 뿌리 밑에 보면 허여 말라는 게 있지요. 이거를 여포라 합니다. 여포. 여포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고 그러면은 입을 감싸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포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명칭은 다 됐겠지, 그죠? 그럼 이만 이제 이런 명칭이 많은데 그저 뭐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보는데 명칭을 이렇게 이제 다 외워놓으시고 그러면은 이 짧은 선들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여기까지만 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선들이 이렇게 길게 가도 됩니다. 길게 가도 되는데 길면은 단입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선보다는 짧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쪽이 길고 뭐 이쪽이 거기 해도 상관이 없고 또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어도 조금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은 요렇게 지나가는 선들 있죠. 요렇게 지나가는 선들에서 선이 이렇게 막 세 선이 이렇게 교차되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 항상 요런 걸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세 선이 마주치기나 이러면은 이건 잘못됐다 하니까 요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노 하면은요. 이 많은 이 선 중에 항상 이게 우리가 변화와 통일이라 해가지고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강약이라는 것은 굵고 가늘고 그 다음에 농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데에 선을 보고 여선을 보니까 진하고 연이 희끗하다 이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 진하고 연하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부 다 한문인데 소밀이라는 것은 뭐고 크면은 성글다입니다. 엉성한 거. 이렇게 선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이거를 이제 엉성하고 요런 데는 복잡하지요. 밀하다 이라잖아. 그죠? 요런 거를 소밀관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에서는 항상 중요시 되는 게 선을 예쁘게 그리고 뭐 모양을 잘 그렸다 싶어도 소밀관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림은 굉장히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고 떨어지고 엉성하고 빽빽하고 항상 그 잊어보지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노 그러면은 이 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급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은 빠르고 늦고 이 완이라는 거는 천천히 이건 급하다 크는 급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많이 번져 있지요. 빨리 가면은 이렇게 먹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 통일이라는 게 참 항상 모든 것을 변화 있게끔 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잘 보시고 있지요. 강약이라는 것은 이야기했지요. 굵은 선과 가는 선. 농담이라는 것은 진하고 뭐 연하고 이런 거. 소밀이라는 것은 성글고 복잡하고 완급이라는 것은 천천히 선을 그었다 그 다음에 또 빨리 갔다가 뭐 이런 거를 완급이랍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대충 가셨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있지요. 다음 장에는 제가 꽃을 한번 그리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꽃은 이제 색을 이렇게 단묵을 만들어야 돼요. 단묵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이 색이 아주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초묵이라 해가지고 아주 진한 먹이 있고 그 다음에 녹묵이 있다 이래가지고 검은 먹이 있어요. 검은 먹. 그 다음에 중먹, 단먹 뭐 이렇게 파먹, 뭐 해삼 이런 게 파묵, 해삼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끈적끈적한 먹을 초묵이라 하고 새까만 먹을 이제 아주 녹묵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먹이라 가지고 이제 물 타가지고 좀 이렇게 희석해 있는 이런 중먹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단묵이라가 아주 먹은 약간 들어갔고 이렇게 연한 뭐 이걸 우리가 단묵이라 하는데 이제는 단묵을 해가지고 이렇게 붓을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꽃을 붓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게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렇게 해서 밑에 또 이렇게 감쌉니다. 이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면 꽃잎이 5장인데 이런 거는 전부 다 방향이 이게 앞방향입니다. 이 전부 다 이 앞방향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온 겁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고 요 부분이 요 부분이고 그죠? 순서대로 딱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꽃이 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요렇게 하나 줄기를 요렇게 딱 다는데 요거는 꽃잎이 아니고 꽃을 달고 있는 줄기를 하는데 요 명칭은 화포라 합니다. 화포. 꽃을 감싸고 있던 주머니다. 이렇게 꽃이 요렇게 또로로 말려가지고 피기 전에 요렇게 감아져 있다가 쫙 피어 나오면은 여기 줄기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 지금 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 방향은 붓을 이대로 잡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역순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 방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리보는 방향도 이렇게 잎은 뒤에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게 되면은 앞으로 좀 더 수고 넘어옮겨겠죠. 이거는 요 줄기겠지요.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잎이 똑같지만은
여일이 있어도 되겠죠. 그럼 또 이렇게 맨 요 잎이 요로 요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좌우가 있고 아래로 보고 있는데 또 위쪽으로 보는 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잎처럼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가. 또 이렇게 가니까 일로 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난꽃은 원래 모양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그리시고 요렇게가 요렇게 된 게 원래 난꽃입니다. 요 딱 줄기가 요래 딱 되고 정면에서 보면 요런데 우리가 요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꽃 연습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고 나면은 이제는 꽃대를 그려 가지고 이 꽃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꽃대는 직선으로 반듯하게 와도 되지만은 직선보다는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약간 슬쩍슬쩍 멈췄다가 이렇게 가면은 모양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습을 했던 꽃을 위에서부터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렇게가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한번 달아봅니다. 그죠? 그러면은 달았던 지점에서 시작 부분이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서로 일로 보고 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앞부분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하니까 꽃길이 막 엉켜붙었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밀 아까 전에 선알찌개 그랬지요. 소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일정한 간격은 참 보기 싫어 안 된다고 했지 그죠? 이렇게 해주니까 이 부분에는 꽃이 이렇게 공간이 줄어들었고 이 내려오면서 엉성하지요. 그러면은 항상 모였다가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줘야만이 그림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요 꽃대를 달고 있는 간격은 요런 간격은 항상 내려오면서 약간 늘어나는 것. 여기서 요 간격이 점점 내려오면서 넓게 달리면은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막 굳이 비슷하게 다뤄도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놨으면은 이제는 아직까지 덜 피어나는 봉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꽃대가 또 이거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죠? 그러면은 이제는 위에는 아직 안 피어났고 밑에는 피어났단 말입니다. 안 피어났는 거는 요렇게 찍는 거는 처음에 하나 찍었죠. 요 봉우리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요래 하나 찍고 요것도 봉우리입니다. 그럼 여기도 또 요렇게 하나 찍고 이제 요렇게 살짝 하니까 요 부분이 됐단 말입니다. 요것도 봉우리고 요것도 봉우리 요건 조금 더 피어났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니까 요건 이제 다 피어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요렇게 한번 달아가 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이렇게 피어나갔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꽃을 그려가니까 활짝 피었는 거와 덜 피었는 게 이렇게 조화가 딱 됐지요. 자,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데는 복잡하고 성근 데는 성글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꽃요 안쪽에다가 정면에서 보는 꽃 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에 요걸 화심이라 하는데 화심 요거를 여기다가 요렇게 찍어 간단 말입니다. 그럼 요렇게 나란히 이렇게 찍었는 거를 우리가 심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점 이 모양이 그럼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가 요렇게 찍어 가는 거를 우리가 품점이라 합니다. 요렇게 삼각형으로 요렇게 찍어 놨는 거를 그럼 꽃의 모양을 잘 봐가면서 삼각형으로 찍어보는 데는 찍고 늘어나고 싶은 데는 늘어나고 그렇게 한번 찍어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을 찍었지에 가운데 요 부분에 찍는 점은 좀 크게 살짝 번지게끔 찍고 그 다음에는 조금 작게 찍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훨씬 꽃 모양이 좋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항상 잊어보지 마시고 점을 요래 찍어주고 나란히 찍는 거는 심점이라고 삼각형으로 찍는 거는 품점이라 했지요. 요런 점은 심점이라고 요런 점은 품점이랍니다. 그지요? 근데 이 점을 찍을 적에 이 붓끝이 흐름이 찍어놓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거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지요? 이것도 점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보면은 붓끝이 밖으로 튕기는 게 아니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붓끝이 전부 다 안으로 모여야 돼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도 요것도 요렇게 찍고 요 점이 뛸 적엔 요래 띄고 요것도 요래 띄고 아시겠죠? 잊어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꽃을 다 그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이 화포라는 게 있죠. 이거는 화포고 이거는 화경입니다. 전체적으로 달고 있는 꽃줄기는 우리가 화경이라고 요거는 우리가 화포랍니다. 아까 화포는 꽃을 감싸고 있던 주머니를 했지요. 전체적인 꽃줄기는 화경이랍니다. 자, 요거 하실 적에 꽃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화포 모양이 여기서 층끝이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지요? 그러면 요렇게 탁 해서 요렇게 요게 잘 된 겁니다. 요 부분을 회봉을 해야 돼요. 붓이 회봉이라는 것은 되돌아오는 겁니다. 요렇게 탁 와서 요렇게 해야만이 되지. 이걸 이렇게 찌삐다이 이런 거는 붓이 가볍다 해서 이런 거는 하지 마이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굵어져 가지고 가늘게 이리 오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되는 거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 이렇게 오는 거 이런 건 다 잘못됐다 하니까 요런 거 잊어보지 마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포 길이는 이 꽃잎의 길이하고 같아야 됩니다. 이게 지나치게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꽃잎들이 이렇게 있는데 꽃잎 길이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짧다든가 반대로 이만큼 길게가 이래 간다든가 이런 건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항상 꽃이 이만큼 이래 있으면은 비슷한 길이에서 탁 해가 이렇게 해줘야 요게 정상적입니다. 아시겠죠? 연습을 한번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